어제 또 한 생명이 제 손끝에서 저물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노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단 하나의 실수,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78의 나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걷던 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걷기 운동을 생활처럼 이어온 분이었죠. 그가 평생 믿어온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말, 그 믿음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끝내 죽음으로 데려갔습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같이 걷고 계신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이라 믿으며 아침 저녁으로 걷고 계신가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매일 반복하는 그 걸음이 언젠가는 당신을 무덤 가장자리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이 말이 지나치게 과장스럽게 들리시나요? 그럼 현실을 보시죠. 70세를 넘긴 노인이 단 한 번 넘어지면 그중 절반 이상이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로부터 1년 안에 생을 마감합니다. 무엇보다 슬픈 건 그렇게 삶의 끝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속으로 되뇌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매일 걸었는데 왜? 저는 지성호입니다. 올해로 88, 여전히 현역 의사로 수술실에 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노인 환자들을 돌봐왔고 그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15kg에 달하는 증손자를 번쩍 안아 올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넘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단순합니다. 저는 걷기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씩 근육이 사라지고 있고 균형 감각은 점점 무뎌지며 당신의 뼈는 마치 속이 빈 스펀지처럼 연약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심장이 뛰시나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 작은 두려움이야말로 앞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강력한 동력이 될 테니까요. 부디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이제부터의 시간이 당신의 여생이 자녀에게 짐이 될지 아니면 활기차고 자립적인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걷기로는 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운동을 함께 하신다면 넘어질 확률은 무려 38%나 낮아지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42%나 높아집니다. 기억력 역시 27%까지 향상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매일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근육은 계속 줄고 뼈는 더욱 약해지며 넘어질 위험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 의사로서 경험하고 깨달은 가장 값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0세를 넘기면 해마다 근육의 1%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기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7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한 사람들보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한 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외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평생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들을 토대로 가장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노인이 화장실에서 살짝 몸이 휘청했을 뿐인데 그 충격으로 뼈가 부러졌어요. 결국 석 달을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죠. 걷기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 환자, 올해 76인 박영순 할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걸으셨지만 결국 무릎이 꺾인 하루, 그 걸음은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의 약화나 균형 감각의 저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주름이 지고 늘어지면서 눈으로도 노화를 인지할 수 있지만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골격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명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약해지면 화장실에서조차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기 고통이 되고 계단 앞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며 일상의 작은 균형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작은 실수, 넘어짐 하나가 뼈를 부러뜨리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는 생각보다 큽니다. 낙상 이후에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뇌 기능 저하 속도도 빨라져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삶 속에서 이 끔찍한 현실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물론 걷기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단련하거나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감각을 강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미 늦었지. 그 생각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요.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8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단 6개월 동안 제가 오늘 소개할 운동을 실천했을 뿐인데 근육량이 평균 13%나 증가했고 균형 감각은 무려 26% 향상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 속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지난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찾아낸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4가지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별다른 도구도 필요 없이 집안 어디서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을 성실히 실천한 분들은 거의 모두가 몸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뼈를 부러뜨리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균형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에 가볍게 손을 얹고 한쪽 발로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5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눈을 뜬 채로 시작하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도전해보세요. 눈을 감고 하면 몸은 더욱 민감하게 균형을 잡기 위해 반응하게 되고 그만큼 균형 감각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또 다른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으세요. 이 동작은 우리의 전정기관을 자극하여 어지럼증을 완화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바로 의자 활용 운동인데요.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하체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아주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5번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동작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처음엔 높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해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수월할 겁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낮은 의자로 바꿔가며 하체 근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세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자의 팔걸이나 옆지지대를 꼭 잡고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줍니다. 이 부위의 근육들이 튼튼해져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 흔들림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벼운 물병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페트병 들기 운동입니다. 500ml 크기의 물병에 물을 채워 손에 들고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무게를 더해가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팔의 근육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물건을 드는 힘도 길러줍니다. 다음은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력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인데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선 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씩 반복해 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걷거나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운동들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굳은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은 턱을 가슴에 붙였다가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것도 좋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다만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어깨 운동도 잊지 마세요. 어깨를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돌리는 동작,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위로 들어 올리고 옆으로 벌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어깨 관절과 팔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뻗은 뒤 팔끝을 향해 상체를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특히 등이 굽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 외에도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 역시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고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유연성 운동은 하루에 짧게 여러 번 나누어 해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요리를 하면서 끓는 물을 기다릴 때 틈틈이 해보세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관절이 굳지 않고 오랫동안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30분이 부담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무방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냥 느릿느릿 걷는 것보다 발을 크게 흔들고 다소 빠르게 걸으면 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심장이 살짝 뛰는 정도로 속도를 유지해보세요. 처음엔 5분만 걷고 익숙해질수록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수영도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하죠. 심지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있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방문해 보세요. 수중 걷기나 수중 체조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단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빼놓을 수 없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고정식 실내 자전거는 딱상의 위험이 없어 더 안전하죠. TV를 보면서 10분씩 페달을 밟아보세요. 단,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운동을 꾸준히 함께 실천하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걷기만 했을 때보다 근육량은 3배, 균형 감각은 4배 더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운동들은 내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운동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과 사고력 또한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방법을 잘못 알고 시작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운동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친다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몸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혹은 부주의하게 행해질 경우에는 몸을 상하게 하는 도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그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9세의 김철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하셨죠. 화면 속 젊은 트레이너가 경쾌하게 동작을 시범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 결국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범한 실수는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동작을 준비 없이 갑자기 시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횟수, 빠른 속도로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근육통이 심해지거나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심한 경우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찬물에 들어갈 때 발끝부터 천천히 담그듯 운동도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통증은 멈춤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뻐근함은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지만 분명한 통증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각 운동별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운동입니다. 한발 서기와 같은 균형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의자나 벽처럼 단단한 지지물을 손으로 짚고 진행하세요. 절대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혼자 시도하지 마세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는 5초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가구 모서리나 미끄러운 바닥은 위험 요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카펫이나 매트 위에서 운동을 진행하시고 발밑이 미끄럽지 않은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눈을 감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3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이고 그 시간은 점차 늘어납니다. 균형 운동은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는 절대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편안하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근력 운동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는 반드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며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은 의자의 바로 아래에 놓고 등은 곧게 펴며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벅지의 뻐근함 이상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그 즉시 중단하고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의자 또한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의자나 바퀴가 달린 의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의자는 중심을 쉽게 잃게 만들고 그로 인해 낙상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정감 있는 튼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의자를 선택하시고 높이는 무릎 높이와 비슷한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의자의 높이는 무릎과 수평이거나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경우 무릎 관절에 무리가 쏠리게 되어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부담은 더 민감하게 다가오므로 앉고 일어서는 동작 하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벽을 이용한 팔 운동을 할 때는 벽과의 거리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운동의 효과가 거의 없고 너무 멀면 몸의 균형을 잃거나 팔에 지나친 하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어깨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팔꿈치는 살짝 구부린 상태로 시작하세요.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은 꺾임 하나가 손목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근력 운동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물을 가득 채운 병을 드는 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물의 양을 절반 정도만 채우고 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증량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겁게 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숨을 참고 동작을 수행하지만 이럴 경우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동작과 호흡은 리듬을 맞추듯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에서는 발목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리는 리듬을 유지하세요.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리면 아킬레스건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며 심한 경우 파열의 위험도 따릅니다. 근력 운동은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는 운동하고 다음 날은 쉬는 식으로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근육 성장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같은 부위를 매일 반복해서 자극하면 근육이 회복할 틈 없이 지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모든 동작은 천천히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만큼 무리해서 느리는 건 금물입니다. 아픈 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잘못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근육이 찢어지거나 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돌릴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젖히거나 뒤로 꺾는 것은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목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운동을 진행하세요. 어깨 스트레칭은 작게 시작하세요. 작은 원을 그리며 서서히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익숙해지면 원을 점점 크게 그려보세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숙이지 말고 천천히 허리를 굽히면서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어느 시점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직전 단계에서 멈추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몸이 따뜻해졌을 때, 즉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방안을 걷거나 팔과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몸에 열을 낸 후에 시작하세요. 스트레칭 자세를 취했을 때는 15초에서 30초 정도 천천히 유지해주세요. 그 시간 동안 몸 안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자세를 풀 때도 갑작스럽게 툭 놓지 말고 원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오도록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안전이 우선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선택하세요.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 또는 미끄러운 보도는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고 실내에서 대체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신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맨발이나 슬리퍼는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씨앗볕 아래나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 걷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전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실내 고정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실외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세요. 예기치 못한 낙상 사고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운동 중에 숨이 너무 차서 말조차 하기 힘들다면 그건 이미 과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참기, 이 정도가 적절한 강도입니다. 만약 유산소 운동 중에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 어지러짐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식사 직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위에 머문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이라는 건 마치 아주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단 하루, 단 일주일 만에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인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건강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운동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작은 움직임도 반복하면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모이면 언젠가는 몸이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운동 전과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갈증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탈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한 컵, 운동 중에도 한 컵, 끝나고 나서 다시 한 컵, 이렇게 하루 3번의 물 한 잔이 몸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인지, 어떤 강도로 시작해야 하는지, 병과 약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그 약이 운동 중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약은 균형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운동 중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약 봉투에 쓰인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모르는 점은 꼭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그 작은 확인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셔도 좋고, 처음에는 한 가지 운동만 골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전부를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영상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얘야, 이 영상 좀 저장해 줄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잘만 하면 최고의 약이 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시작하면 그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주의사항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올바르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운동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눈부신 변화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지성호 선생님이 알려준 운동을 6달 했더니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은 87세 김옥순 할머니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운동을 6개월간 성실히 따라하신 끝에 지금은 지팡이 없이 마을을 산책하시고 시장도 혼자 다니십니다. 걸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다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또 다른 분은 76세의 박정우 할아버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손주를 한번 안아주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주랑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드셔오셨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주와 함께 그네를 밀어주고 모래성을 쌓으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기쁨을 다시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92세의 이순자 할머니. 운동을 시작하기 전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에 저절로 힘이 나요. 예전엔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기분이었는데 요즘은 살아가는 의미가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이젠 근처 어르신들께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운동 선생님 노릇도 해요. 그분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매일 한 걸음씩 자신을 믿으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놀라운 변화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을 원망하며 속으로 되뇌는 말. 조금만 더 몸을 움직였더라면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변화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여주는 4가지 운동과 그 효과, 그리고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잊지 않고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기. 하루의 루틴 안에 운동을 넣어두세요. 아침에 일어난 직후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이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 캘린더 만들기. 달력 위에 오늘 운동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점점 늘어나는 동그라미들이 스스로에게 자랑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성취의 시각적 흔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셋째, 함께하는 운동 친구 만들기. 혼자 하면 쉽게 게을러지고 핑계를 만들기 마련이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함께라면 2배의 힘이 생깁니다. 넷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 처음부터 30분, 40분을 하겠다고 마음먹기보다는 오늘은 5분만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자신감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선물하기. 일주일 동안 꾸준히 운동을 실천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음식 한 끼, 책 한 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그 보상이 내가 해냈다는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8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덕분에 지금도 수술실에 서서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과 습관이 늙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위 사람들의 눈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남의 손에 의지해 하루를 보내는 연약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걸어나가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인가요?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든 스트레칭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의 첫 문장이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야만 몸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노년이 펼쳐집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영양관리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